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전 친동생한테 코인 투자 유도 사기 당할 뻔했습니다. 안 넘어가서 다행이지. 넘어갔으면 아내와 딸 모두 잃을 뻔했네요. 친동생과 절연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동생이 투자 목적으로 형을 좀 등쳐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핑계고 자기가 뭔가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뭔가 빚이 있다 보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형을 끌어들이는 거죠. 참 나쁘죠, 여러분. 아니, 남도 아니고 형인데 하나밖에 없는 형이에요. 어릴 때부터 서로 위하고 같이 살았는 그 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남도 아니고 형을 등쳐먹어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코인 투자 유도 사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기가 아니라 그런 거죠. 뭐 이런 거죠. 형한테 꼬드겨가지고 형, 그 내가 있잖아. 이 코인도 요즘에 제일 보고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나랑 같이 투자 안 할래? 형 그 가진 거 얼마 있어? 형 가진 돈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하자. 내가 도와줄게. 무조건 한 5배 이상 보장해줄게. 응? 이런 식으로 꼬린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투자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형한테 돈을 받아서 아마 런할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싹수가 놀았죠, 여러분. 아마 제가 봤을 땐 친동생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저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동생분이 상황이 정말 극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뭐 정상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핀치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예. 아마 이 형이라는 분도 어떻게 하다 내 동생이 저 지경까지 갔을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형을 등쳐먹으려 했을까? 아마 좀 충격이 클 것 같아,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생분이 아무래도 지금 본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채무가 많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채무가 많다 보니까 본인 능력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형을 이용한 것 같아. 이런 건 무섭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가 있을까? 형제가. 근데 저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족을 등쳐먹거나 가족한테 뭔가 이제 돈을 갈취하거나 예. 아니면 가족 돈을 안 갚거나 예. 예. 아니면 가족이 맡긴 돈을 자기가 다 내 쓴다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형법이 좀 문제가 많은 게 이 가족 간의 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 친주 상대리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현행법상 그 친족 상대리라는 그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보면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런 형사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재산 범죄, 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친족 간의 어떤 재산 범죄는 봐주는 거예요. 처벌할 수 없다.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족 돈은 떼먹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떼먹어도 우리 가족이잖아. 설마 가족을 고소하게 하겠어? 설마 가족을 재판장 앞에 세우게 하겠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내가 설령 그 돈을 떼먹는다 해도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이제 와서. 이런 심리로 하는 거야, 이게. 참 야같죠,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가족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잖아. 뭐 힘들어도 가족이 최고다. 나이 먹으면 가족밖에 안 난다 하지만 그건 엄연히 가족이 큰 문제가 없었을 때. 물론 우리가 가족사를 보면 작게 작게 문제는 있어. 어떻게 가족 사이가 다 좋기만 합니까? 짜잘한 거 넘어갈 수 있죠. 짜잘한 거 여러분 있잖아요. 뭐 엄마가 몇십만 부족해. 그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에 뭐, 뭐 엄마가 이제 뭐 그 TV가 고장났어. 그거 하나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저도
어머니 이제 뭐 김치 냉장고, 소파, 에어컨 다 사드렸습니다.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돈 떼먹는 건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돈 떼먹는 거.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뭐 작게 신시지는 건 감수해야죠,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크게 그렇게 이제 가족 돈을 해먹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뤘던 고민 사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뭐냐면 그 고민 사연 중에서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사연을 보냈는데 그 사연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친형이 그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 다 까먹고 부모님 돈도 다 까먹고 심지어는 그 사연자분 동생 돈도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 안 하고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을 많이 저질렀죠. 그러면 도박판에 더 이상 이제 들어가지 않고 정신 차려서 본인이 이제 날려먹은 돈, 이제 가족한테 손실이 끼친 돈을 어떻게든 자기 노력으로 일을 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이제 가족한테 돈을 더 달라 그래. 협박까지 해요.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가족도 품어줘야 됩니까? 물론 힘들 때는 가족 많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가족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살아갈 때 얘기입니다. 예. 아무리 가족이라도 있잖아요. 저렇게 이상한 마음 가지고 있다거나 나쁜 데 손대고 있어. 그리고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럼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는 품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어줬다간 내가 굴러갑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갈 때까지 간 사람 품잖아요. 그러면 우리까지 힘들어져. 우리까지.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좀 갈 때까지 갔다. 좀 심하다 싶은 사람들은 내쳐야 됩니다.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고 가는 문화도 없어질 겁니다. 그런 거죠. 뭐냐면 앞으로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네가 만든 거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우린 그건 못 도와준다. 그건 네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험 사기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네, 맞습니다. 보험 사기 많아요. 보험 사기가 뭘까? 고의적으로 사업을 유발해서 보험금을 타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합의금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네, 분명히 더 많아졌습니다. 네. 특히 그런 거 많아요. 여성 운전자한테 가가지고 운전자가 여자예요. 그러면 일부러 보행자가 운전자 근처로 가서 갑자기 뛰어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차랑 부딪힌다거나 해가지고 합의금 유도한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보통 여자분들 이런 일 당하면 다 당황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당황해요. 남자도 당황해야지. 남자들은 보통 경우를 따지는데 여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보행자를 쳤어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일부러 친 건데 일단 내 차하고 이렇게 뭔가 부딪힌 거니까 아 내가 잘못이다. 손발이 더덜 달려. 그러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 많거든요. 일부러 여성 운전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버스 기사를 상대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합의금 유도. 예,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제 방송에서 다뤘던 건데 뭐냐면 그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이제 그 교차로나 아니면 이제 버스 정류장 가면 이제 브레이크 밟잖아요. 버스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사실 제동거리가 많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가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버스 타봤지만 사실 버스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스 탈 때 서 있을 때 보면 약간 좀 흔들거릴 때 있습니다. 그건 각오해야죠, 여러분. 버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넘어져요. 일부러. 남은 안 넘어지는데 본인만 넘어져. 본인만 이제 몇 바퀴 구르면 넘어지면서 하는 말이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을 험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쳤다. 취업이 달라. 안 그러면 내가 정식적으로 당신을 고소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당신 일하고 있는 버스 회사에 민원 넣을 것이다. 아니면 당신 일하는 버스 회사 대표한테 내가 찾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금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분들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일을 안 해.
백수야. 그런 짓을 왜 저지르는 걸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즘에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돈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일도 안 하니까 뭐 고정직 수입원도 없고 거기다 모아놓은 돈도 없어. 매달 돈은 나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까요? 예, 불법적인 짓을 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불법. 예,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제 불법에 손을 댑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보험 사기나 아니면 합의금 같은 거 유도하는 사례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조심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주변 사람이 갑자기 뭐 돈 얘기한다거나 뭐 사업 얘기, 투자 얘기한다면 그냥 단칼에 거절하세요. 단칼에. 예. 요즘 같은 시기에 뭐 투자해서 잘 되는 케이스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절대 좋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되는 정보 이런 것도 공유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같이 해보자고 하면 무조건 빠지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 상태 안 좋은 사람도 있으면 좀 멀리 하시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